왜 우리는 X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나가는 만약에 노숙자가 있다. 그 노숙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 열고 들어오세요. 여기서 주무세요. 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적 X가 안 됩니다. 근데 왜 무조건적 X를 이야기를 하느냐? 쓸데없이.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최진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타자와의 조우, 환대의 실천과 실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타자와의 만남이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계화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돈 벌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구가 불균형해서 어떤 데는 인구가 너무 많고 일자리가 없는 대신 어떤 데는 일손이 필요하고 소득 수준이 괜찮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더욱더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얼굴로 이방인들은, 타자들은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던지고 있고 어떤 태도로 그들을 응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호기심과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누군지 좀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심정을 가지는 경우가 적어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못 살던 시절 그들은 우리한테 호기심과 매력의 대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타자는 우리한테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좀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온 적이 있었죠. 그때 500명 정도가 왔는데 온 나라가 사실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상당수는 두려움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제기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방인들은 우리한테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참 안타깝게도 무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한테 일손을 제공해 주러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시하고 천대한 적은 없는지, 지금도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타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그런 시선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런 타자들은 왜 우리한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 타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 우리와 좀 다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우리라고 했을 때는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 얘기 안 해도 서로 이해하는 그런 구석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될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타자가 될 겁니다. 결국 우리와는 상이한,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문화라는 게 우리가 K-팝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문화 예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문화를 말을 합니다만은 그보다 좀 더 광의의 의미로, 좀 더 넓은 의미로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사고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타자가 우리와는 다른 문화의 담지자다. 우리와 삶의 방식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제 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와 타자를 나누는데, 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타자라고 느끼는, 일반적으로 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분들입니다. 이주노동자. 우리하고 이제 얼굴 색깔도 좀 다르고 생김새도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결혼 이주 여성도 이제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이민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내가 예멘 난민들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난민, 그리고 북한에서 사시다가 우리나라로 온 사람과 그 가족들, 이제 탈북민들, 우리하고는 오랜 시간
서로 분단된 채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타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일단 뭐 지리적 경계를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물리적 경계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차원에서 그분들은 이제 외적 타자라고도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또 타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이제 소수자로 불리우는 사람들, 여러 범주의 그런 소수자들이 있죠. 뭐 당장 성소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주류 사회에서 잘 이해를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는 차원에서 그분들도 소수자이고, 그래서 타자인 경우가 왕왕 있고, 노숙자, 병에 걸린 사람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가족이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상태가 끝나고 이분이 아파트에 사셨는데, 아파트 문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동네 주민들이 그분이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고 이분이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마치 세균 덩어리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선을 던지더라. 그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으나 혐오와 차별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내적 타자,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생겨나는 그런 타자다. 나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타자화를 시키죠. 아, 너는 달라.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별종이야. 근데 그때 이제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에서, 중립적인 의미에서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고, 뭔가 나쁘고, 뭔가 열등하고 이런 식의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타자화라고 하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타자화하는 것은 나와 구별짓고 나와는 다른 차별적인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의 의식이 들었을 때, 그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있는 거죠. 이 타자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자에 대한 시선, 태도, 언행의 인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대를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 환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사유를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칸트입니다. 이제 영구평화론이라는 저작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딴 나라에 갔을 때 적대적으로 처우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것, 그게 이제 칸트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ዣ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훨씬 더 나아가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타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목소리를 갖게 하는 것이다. 환대라는 의미는 이제 칸트와 데리다 두 사람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칸트에게 있어서 저 환대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이 좀 붙죠. 내가 아주 위험에 처한 상태가 아닐 때에만 상대방이 나를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조건적인 환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따를 때, 조건이 충족됐을 때 난 환대를 해줘야 한다. 하나의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 해주면 뭐 안 되니까 환대를 할 수 없이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조건적인 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환대는 조건 없이 누구든지 왔을 때 자리를 내주고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냥 무조건적 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걸 내 집 안으로까지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이제 무조건적 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나가던 만약에 노숙자가 있다. 그 노숙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문을 두들겨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 열고 들어오세요. 여기서 주무세요. 씻으세요. 속옷 드릴까요? 할 수 있으세요? 그게 무조건적 환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적 환대가 안 됩니다. 사실 무조건적 환대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왜 무조건적 환대를 이야기를 하느냐, 쓸데없이. 그 이야기 이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무조건적 환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무조건적 환대를 가능한 한 가깝게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환대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든 인간은 공희,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인정을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측은지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민과 동정심, 형편이 안 좋은 사람,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뭔가 좀 베풀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인간 본연의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을 좀 덜 가진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윤리적인 요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존엄한 인간인데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인데 그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동정심과 연민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어주고 목소리를 갖게 해주는 것 그건 윤리적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다른 동물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판대 DNA를 가진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자이거나 여러분들이 개미이거나 개미가 자기의 집단 말고 다른 집단에 들어가면은 즉시 사지가 절단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자가 자기의 무리를 떠나 남의 무리로 들어갔다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래요. 타자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게 그들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게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타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타자들과 섞여 살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 그게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환대를 오랜 기간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나하고는 경계를 짓는 그리고 이제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뭐 누구를 왕따시킨다든지 편가르기를 한다든지 그게 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은 서로가 가진 유사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쭉 축적해온 존재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포용적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존재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환대의 첫걸음은 뭐냐 하면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좀 심드렁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 힐끔힐끔 쳐다보고 이상한 눈초리를 던지는 것 그러지 말고 나하고 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 뭐 나하고 뭐 옷차림이 다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심드렁하게 저 사람 저런가 보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존엄성을 가진 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에 주목을 해서 그 사람과의 정체성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중요시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환대로 나아가는 그런 첫걸음은 뛰는 것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일상적인 차원에서 자그마한 실천은 말씀드렸다시피 차이에 심드렁해지기 한번 그걸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제 강연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